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천박사입니다. 제가 다 한 줄 알았는데 방문 목욕 2023년도 안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목욕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할 뻔했죠. 네. 자,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다 봐오고 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다 비슷비슷해서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짚은 적이 없으니까요. 운영 규정, 직원 회의, 경력직, 그 다음에 건강검진, 각각 점수들 그냥 보시고요. 보수, 5대, 보험, 퇴직금, 복지 향상, 권익보호, 직무교육, 크게 다른 제가와 다르지 않죠. 개인정보 보호, 위생적 급여 제공, 목욕 장비, 목욕이니까 목욕 장비 나왔죠. 1점짜리. 자, 위험도 평가, 수급자 존엄성, 존중 서비스, 알 권리, 급여 제공 안내, 상담 관리, 관리자 의무, 급여 제공 역량 관리, 재가급여 관리 시스템, 다른 제가 비슷합니다. 정보 제공, 계약 체결, 욕구 사정, 제공 계획, 적절성, 반영, 직원 변경, 목욕 전후 상태 변호, 목욕 도움 쪽이 3.3점짜리 목욕 쪽이죠 지금. 그래서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데 목욕계 사이사이 들어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안전관리, 사례관리, 사례회의,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결과평가, 여기 지금 목욕에서도 결과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 인권, 만족도 질량상,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방문 요양이나 다른 제가의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고, 목욕에 대한 부분 3.3점 1점짜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죠.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방문 요양이나 다른 사업에 대한 걸 보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목욕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문 목욕만 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신데, 그렇다면 방문 목욕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운영 규정. 운영 규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다른 제가 센터, 일반적인 다른 제가와 동일한데, 이용자 모집 방법, 특히 병설이신 경우에는 기본적인 운영 규정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할 텐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게 다를까요? 이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다를 겁니다. 이 부분은 어디 보시면 나오냐면요, 급여 제공 기록지 뒤편에 보시면 나옵니다. 예, 요양에서도 일부 목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운영 규정을 작성해 놓으시면 방문 목욕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요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지정하시는 분들 지정위원회에서 이거 많이 지적해요. 이거 지금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런데, 어차피 만드시는 김에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방문 목욕에 맞게끔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외 나머지 운영규정 배정 방법이라든지 인력관리 보수 복리후상에 관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가센터와 함께 병설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문 요양과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충실도 같은 경우에도 방문 요양에 맞는 것들을 좀 써주셔야 그에 맞는 부분들을 맞게 작성했는지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의 항목들을 좀 맞추려면 기준 일부를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충실도 때문에라도 방문 목욕 관련 기준을 해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단 1번을 확정 지은 다음에 두 번째 것을 해서 만점을 맞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의 시설의 운영 관련 사항은 원래 우리가 3번 코드가 많았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이 변경되면서 지정으로 변경되면서 노인복지시설에서 그에 해당하는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 규정, 인사 규정, 급여 규정, 회계 규정, 물품 규정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운영 규정을 만드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셔가지고 3번 코드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부분이 참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예, 3번 코드가 아니시면 2번 코드시면 운영위원회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기관에 맞게끔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직원 회의를 이런 회의록
회의록 내 회의 일시 장소 내용 및 결과, 참석자 명이 포함되게끔 해서 실제 회의를 하는데, 직원 회의 같은 경우에 업무 내용부터 복지, 기관 운영 사항 등과 건의 사항, 예로 사항, 의견 수렴 등 고충 처리 전반에 직원들한테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그 회의 참석 당시에 50% 이상이 참석했는지 확인하며,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도 누적 참석률이 50% 이상인지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누적 참석률 50% 이상인지는 그 당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월별 1회 실시했는데 50%가 그 당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 참석률은 해당하지 않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매월 실시함을 점수를 받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직원 회의를 나눠서 실시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매월 안에 속한 달 안에서 나눠서 실시해야지 참석률이 인정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격월이라면 격월로 따졌을 때 나누어서 실시하여야지 인정되는 것이다. 예,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영 여부 같은 경우에는 회의 결과에 따른 영수증과 개정된 규정사항 등 실제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근무 직원 비율이 높습니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경우가 많죠. 뭐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지만 목욕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 다니는 분이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이 부분을 점수를 맞고 안 맞고는 할 수 없긴 한데요. 뭔가 선생님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계속해서 다닐 수 있게 하시면 점수가 3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변동이 있지는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각각 직원들, 여기는 이 해당 급의 직원입니다. 방문 목욕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이 부분 검사를 받으시고 점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5개 영역, 계측검사부터 결과 판증까지 5가지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신규 직원은 1년 이내 건강검진을 통해서 급여 개시 일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점수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왕이면 그때그때 실시하셔가지고 점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임금을 받습니다. 면담이에요. 면담이기 때문에 어차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실제로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을 만약에 미리 계약하실 때 안 알려주셨다면 그때그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명세서예요. 명세서. 명세서를 매월 제공하셔야지 그 매월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런 필수사항들을 좀 더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그때그때 하다 보면 선생님 면담할 때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면담은 거짓말을 잘 못한다. 명심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거짓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5대 보험 가입 당연히 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 대부분 4대 보험, 5대 보험 가입이 되셨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을 완납함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납하는 부분들이 기록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되고요. 퇴직급여제동 같은 경우에 퇴직급여제동은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기준을 보시면 보수의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당연히 인정하지 않고요. 여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급일이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시는 게 좋고, 중간 신청 사유가 있다면 근거 자료를 꼭 붙여주셔라 라고 하는 특별한 이렇게 예시도 또 이렇게 붙어 있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점수를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복지 영상 같은 경우에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하는 건데요. 이거 제가 항상 찝어드리는 것 같은데 각 분기별이 지나갈 때마다 제가 유튜브를 찍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 부분 빼놓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규정이 있어야 돼요. 내부 규정에 따라서 포상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규정을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제공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규정이 안 잡혀 있다면 제공한 이런 거 이미 제공했던 내역들을 판단해서 내부 규정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안 돼 있는 걸 고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맞으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 뭐 단순 사진 이런 게 아닙니다. 거래 내역과 영수증 같이 실제로 사용이 되셔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점수가 뭐 이전에 A가 나와서 가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 내역, 영수증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일부를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면 점수 줍니다. 직원 권익부를 위해서 노력하죠. 이 부분은 기록, 현장, 면담 다 있는데요. 의견 고충 처리를 위해서 고충 처리 지침부터 해서 고충 처리함까지 대장까지 마련하고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대응 지침,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교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 1회라고 했으니까 연 중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이 교육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미리 언제 하겠다라고 예상해 놓고 너무 일찍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안 봐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항목이죠. 그리고 고충 처리 절차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직원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고충 처리 절차를 뭐에 따라서 고충 처리 지침에 따라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권 침해 대응 지침에 대해서도 그냥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교육이라 하는 것은 장기요양 평가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그냥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직무교육에 대한 거는 전산과 기록을 확인하는데 이 전사는 직무교육 그 대상자들이 뜨잖아요, 공단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 받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장기요양 시스템에서 미확인되는 경우에는 훈련 수료자 보고서 이수증으로 확인을 하니까 여기서 확인되든 안 되든 무조건 수료자 보고서하고 이수증 받아 놓으시고 저장을 해 두시면 되겠죠. 저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보여주면 그만큼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프린트를 해 놓으시고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직무교육 대상자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상 제외자가 나오는데요. 보통은 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직무교육을 해주시면 문제가 없이 점수 2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문 목욕 10번 들어가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라고 1점짜리가 나오는데, 개인정보 자료를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한다라고 하는 이 현장 기준을 보면 현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외에 보관함 외의 장소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 사무실 정신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청소를 한번 싹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표 적용 기간이 평가일이기 때문에 평가 당일날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개인정보가 묻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관함과 비치함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생적 방문 목욕의 위생적 급여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그다음 유니폼을 착용함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유니폼 착용 같은 경우에는 목욕하시는 분들이 조끼를 입고 있든 유니폼 중에 뭐 앞치마를 입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관 이름만큼은 적혀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관찰 점수 나오실 거고요.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는다라고 하는 건 수급자한테 면담으로 확인하죠. 그리고 급여를 제공하는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한다라고 하는 건 목욕 차량, 이동용 욕조, 목욕 용품이 청결한지 현장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물때 조심하세요. 물때 예, 잘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욕에 대한 장비 나옵니다. 목욕에 대한 장비는 목욕 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를 구비함 되어 있는데, 원래 평가 그 지정 받을 때부터 이동용 욕조가 있거나 아니면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목욕을 시키잖아요. 집안에서 하거나 아니면 차량에서 하거나 그때 확인을 하되, 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펌프를 현장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욕조의 소독 일지를 작성을 할 때 소독 일지의 필수 사항이 일자 시간 수급자명, 소독 제품명, 욕조 구분 소독자명 해서 실제로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소독 제품명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소독이 되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동 목욕용으로 표시되어야 된다, 사업용으로 표시 일반 차량을 이동 목욕용으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1번은 생각이 들고요. 차량이 있다면 두 번째를 보시면 이 필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소독은 목욕할 때마다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균 표백도 인정하는데 너무 이게 강하면 안 되니까 희석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실제 이 소독 제품명을 작성을 잘 해주셔야지 소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목욕 욕조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짜잖아요. 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욕창 낙상 인지 평가 도구 같은 경우에는
타당한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수급자 상태를 파악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업무를 진행을 할 때 크게 어렵지 않으신 부분이긴 한데 이 어르신에 대해서 낙상 평가, 욕창 평가, 인지 평가를 그냥 작성만 하시면 되고요. 이게 병설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이 방문 요양이랑 같이 하다가 요양에 대한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이 어르신에 대한 상태가 같으니까 같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정 이 계약 날짜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 보면 그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여 개시일까지 실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문 요약만 하고 계시다가 방문 목욕을 갑자기 시작하셨다면 급여 개시일까지 실시를 한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미리 그 날짜에 맞춰서 이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작성을 해주셔서 방문 목욕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사실 그게 어려울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각각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데 인지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원래 KMMSA를 썼다가 이제 지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CIST 교육 받아가지고 하시죠? 인터넷 교육만 이수 받으시면 하는 방법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으시고요.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충족하는 걸 평가해서 이렇게 결과로 확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부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평가를 해야지 실제 목욕을 할 때 목욕 관련해 가지고 문제 없이 맞는 방법에 맞춰서 목욕 진행을 하겠죠. 수급자 존중 서비스는 면담을 진행을 하는데 수급자가 존중받으면서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면담받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존엄성을 배려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존엄성이라고 하는 거는 존댓말도 쓰면서 정말 이 어르신이 한 명의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평소에 하실 때 어떻게 해드리겠다, 비누칠 해드리겠다, 닦아드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친절하게 하는 버릇을 좀 들여주시고 어르신들한테 땡땡 어르신 하는 이런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제공 안내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공 관련해서 기본 급여 제공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서 계약서 부분 받고 그다음에 안내를 받은 다음에 인건보도 안내 받은 다음에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습관으로 들이신 분들은 점수가 당연히 3점이 나올 테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수급자 보호자와 면담을 하는 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부만 빼고요. 부부는 현장에서 확인하고요. 그 어르신 대개 보면 다 있으니까 그 놓아두는 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챙기시고요. 나머지는 다 면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제대로만 하시고 사이사이에 리마인드만 시켜주시면 한 번씩 가셨을 때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텐데 여기 보시면 면담을 할 때 급여 종류, 계약 기간, 비용, 당사자 서명을 특히 이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안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리마인드를 한 번씩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본인 부담금 내라고 할 때 명세서 제공할 때 그때 비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계약사항을 이야기해주면 매달 이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교육을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지켜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급여의 행위를 하지 않게끔 뭐 그런 일은 많지 않은데 우리 바쁘고 최대한 막아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직원도 지키고 점수도 지키는 그런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매월 방문 상담을 실시하는데 상담 일자부터 시간, 수급자며 상담 직원, 상담 대상, 상담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문 요양과 목욕을 같이 하고 계셔서 상담 일지를 같이 쓰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는 답변이 있으신데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문 목욕 관련해서 상담을 하시겠죠. 방문 목욕은.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되어 있는 상태와 욕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욕구도 요양에 대한 욕구와 목욕에 대한 욕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르게 반영해서 내용을 다르게 쓰고 이렇게 해서 날짜가 같은 날짜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것이 안전해요. 점수 매기기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담 일지를 매월 방문 상담을 해서 1년 이내에 연 1회는 상담 일과를 반영해서 급여를 제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역량 관리를 보시면 급여 중 지침 교육 당연히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급여 개시 전까지 교육받고 내용을 숙지해야지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 노인 인권보호 지침하고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은 따로 교육을 시켜야지만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과 급여 정리 지침도 진짜 이거를 달달달달 외울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1대1 면담입니다. 그래서 1대1 면담 방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대답 못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예, 그 단말기 사용하시는 것들인데요. 단말기 사용에 대한 건 전산으로 하는 게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면 된다 정도로만 얘기하면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급여 제공 시간 준수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 준수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변경되는 경우에 사전 안내하고 이 빈도가 많지 않게끔 최대한 같은 시간에 시간을 맞춰서 가시는 게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면담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점수가 나오니까. 원래 변경하는 빈도가 적당한지가 원래 없었는데 신설이 되면서 이걸 평가일에 물어보게 되면 점수가 이 부분이 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부터 6개월 정도 이 부분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 이 부분이 핵심 점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점수가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목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알 권리 보장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전에 비해서 운영규정 개요라든지 직원 인력 현황표, 장기형 종류라든지 이런 현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장교양 기간으로만 평가를 받았던 이전 평가에 비해서 게시해야 되는 항목들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 게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교양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현황들이 다 올라가게끔 돼 있는 거 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간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지체 없이 수정하셔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점수 못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그때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변경해서 갱신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체결하고 통보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를 반영해서 급여 계획을 체결하고 급여 계획 통보서를 적게 통보합니다라고 하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이 항목, 이거는 공단에서 미리 만들어준 계획서에 따라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유는 뭐에 따라서, 기록에 따라서 점수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록에 대한 부분을 꼭 지켜주세요. 기록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점수 안 나와요. 점수 굉장히 안 나오는 건이에요. 그때그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뒤집으셔서 하세요. 그리고 급여 계획이 지연돼 시작된 월은 지연 통보에서 제외하고 해서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는 거 아시죠? 일정 이런 부분들 점수 매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욕구 사정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욕구 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라고 하는 항목은 욕구 사정 항목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제공을 하면 되고요. 일반적인 소견들은 뭐 요양이나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우리는 목욕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소견에 목욕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목욕을 왜 해당 횟수를 어떻게 몇 분을 하는지 정도까지도 작성이 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거는 다른 병설기관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지만 그에 해당하는 필요한 욕구, 주관적 욕구는 목욕에 대한 부분을 넣어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3번 급여조금 계획으로 넘어가면 급여조금 계획은 당연히 동의를 받는데 여기 보시면 종합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그 세실까지 실시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할 텐데요. 그렇게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일요일 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서 여기 보시면 밑에 나오나요? 네, 뭐 유선 안내한 자료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근거 자료를 확인해서 이런 확인할 방법이 있으니까 예외는 생각하지 마시고 급여 개시일까지 교외종 계획을 그 전에 맞게끔 이렇게 반영을 해서 각각 욕구 사정, 낙상, 욕창표가 인지 기능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장교인 계획서하고 그 외의 평가들을 반영해서 해라. 그리고 통보해라. 라고 하는 부분까지 점수를 4점을 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4점이 어마어마한 점수니까 웬만하면 우리 목욕에 맞게끔 서비스 제공을 계획을 잘 작성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때그때 잘 맞춰서 통보하시고 그 다음에 사인 받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적절성은 급여 계획에 따라서 제공하고 기록합니다.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적고요. 변경된 경우에는 만약에 계속해서 변경될 것 같으면 그 사유를 기록하고 이 기록이라는 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경 사유서, 급여 제공 계획서 변경 사유서를 그때그때 계속 누적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와서 예전 거를 다 뒤집으려고 하면 상당히 쉽지 않은 항목이라서 얘도 점수 3점입니다. 자, 개별적인 거는 제가 좀 더 세부적인 거는 방문 요약 거를 보고 오세요. 네, 그러시면 되고요. 방문 목욕에서는 이렇게 짧게 짧게만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급여 제공 내용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급여 제공 직원이 어떤 거 합니다, 어떤 거 합니다, 어떤 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로 계속 해버릇 하세요. 그렇게 시키는 게 좋고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해서 나 뭐 싫어, 나 뭐 싫어, 나 이렇게 하지 마, 나 이렇게 하기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때그때 특이사항에 적으시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이 면담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우 참 우리 아들보다 좋아라고 하는 우리 딸보다 좋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점수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여 제공 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 제공은 인수인계입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웬만하면 제대로 하셔서 해주시고 인수인계 내용은 건강 상태부터 특이사항까지 직원의 면담으로서 확인을 해서 이게 특히 목욕 같은 경우에는 한 선생님이 여러 어르신을 보다 보니까 각각 내용들을 이걸 안 적어 놓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엔 다 외워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급여 제공 바뀌는 경우에는 그 14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해서 상담 일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설이 됐는데요. 이걸 원래 있는 상담 일지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해주시면 눈에 딱 띄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을 하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평가가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바뀌었고 대신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욕 전후 상태 변화 기록지는 원래 쓰던 거죠.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실 텐데 이걸 안 쓰고 계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다시 만들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목욕 전후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전후 상태를 기록했을 때 상태 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기록한다는 게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3번은 평가계 공구월 그러니까 2012월이죠? 1월인가요? 예, 공구월 다음이니까 다음 해부터 실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가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조치 기록에 대한 거를 추가해서 일지를 작성하시면 될 테고요. 여기 보시면 관찰 기록 내용은 목욕 전후에 입술, 손톱, 얼굴 색깔, 그 다음에 손톱 색깔, 특이사항, 피부 손상, 의습 변화, 그 다음에 이런 신체 상태 인지 기능에 대한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넣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도 인정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전하고 후가 뭐가 달라지고 응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 조치를 취한 내용을 기재해서 확인된 경우에 인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일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욕할 때마다 그때그때 어르신 상태가 정상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인 걸 확인하고서 목욕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목욕 전 과정에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목욕 전에 배뇨 배변 도움을 실수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다음 목욕물 온도하고 그다음에 목욕 시간이 적정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시간을 40분, 60분 보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적정하셔야 되고 온도도 어르신이 이렇게 저온에서 화상 입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되고 몸 씻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 이동 보조하고 몸 씻기는 2명 이상 요양보호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평가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에도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목욕 후에 몸 단장 주변 정리해준다. 이 부분이 면담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수급자 면담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인지가 진짜 없는 분들이 아니면 거짓말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제대로만 하시면 문제가 없이 3점 나올 텐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특히 이런 3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환수당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평가관들 보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서 이건 단순 점수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하세요. 그리고 수급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원래부터 했었는데 자료를 제공받는다 안전 자료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렇게 아예 표시를 좀 더 크게 일부러 딱딱딱 6가지 해가지고 딱 붙여줬죠. 원래 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게 현장에서 실제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아까 그 계약서 부분부터 해가지고 라면 받침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혹시 없어진 경우가 있는지 각각 개별로 확인하셔서 평가 전에 미리 갖다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는 거 면담 해보 말고 고의적으로 입힌 상처 이거 별표하세요.
고의적으로 입힐 리가 없죠. 혹시라도 고의적인 입힌 게 아는 상처가 있다면 그 이전에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부딪힌 상처라든지 이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특이사항에다가 적어두셔야지 우리 기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평가하는 당시에 신체에 상처가 있다면 이 상처가 고의적으로 입힌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기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회의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연 1회 실시하시는 게 뭐 유목관이니까 원래 다른 재가에서도 지금 이 회의를 같이 하시는데, 회의를 할 때 참여를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회의를 하면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참석자 명은 방문 요양 목욕을 같이 참석시켰다면, 겸임이라서 같이 참석시켰다면 요양 따로 목욕 따로 표시해서 하셔야지만 점수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사례회의를 뭐 요양 따로 하고 목욕 따로 하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아니로 같이 만약에 회의 참석시켰다면 이 사례 내용도 아예 달라야 하고 목욕 내용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항목들 기억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급여 직원 2인 이상 참여 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회의를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렇게 크게 걱정되실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적용 결과평가 올 것이 왔죠. 점수 4점짜리인데 어차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급여적용 결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그 2023년도부터니까 내년에 말쯤에나 할 거라 평가 전에 아마 할 일은 거의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하실 분들은 미리 하시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서 급여적용 계획서를 제작성하시면 되는 거라, 이거는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거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고요. 급여적용 기록지 외에 상태 변화 기록지를 충실하게 기록함. 어르신의 상태가 변화되었다면 그에 따라서 충실하게 기록하셔야지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상처라든지 우리가 고의로 한 그것들이 아닌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상태 변화 기록지를 잘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급여적 기록지를 주 1회 이상 보호자에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리더기, 그러니까 단말기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단말기로 하시는 게 수월하겠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노인 인권 보호를 노력합니다라고 하는 기록 확인하는데요. 노인 인권하고 학대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필수 사항들이 있다는 거 기록으로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은 평가 계획의 공고월 다음 달부터니까 계획이 사실상 내년부터라고 1번에 대한 교육 실태에 대한 기록에 대한 부분은 내년부터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리고 직원에 대한 노인 학대 예방 내용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달달달 외울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전화번호라든지 노인 학대에 대한 종류, 어떻게 예방하는지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돼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권 지침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서 설명을 들었다라는 면담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이 부분이 지침이 확인이 돼야 되죠. 이런 부분들을 점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다 기분 좋게 대답해 주실 텐데, 본인부담금 아까도 잠깐 나왔었죠. 본인부담금 명세서 제공하실 때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상담해 주시면 점수가 나올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수급자 만족도하고 직원 직무 만족도가 있는데, 이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해야지 만족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0.6점이라도 맞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패널이라든지 청구상담봉사자는 모든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0.6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방문 목욕 관련해 있는 평가 2023년도 평가 짧게 한번 훑어봤고요. 예,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